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이고요. 507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문 제목은 한국 갯벌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조성 특성 및 시간에 따른 오염 기록이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한국인 연구원이십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발제를 맡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5개의 파트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초록부터 이제 정점 소개 및 미세 플라스틱 분류, 표층 퇴적물 시료 분석, 코어 샘플 시료 분석, 미세 플라스틱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논문은 갯벌 퇴적물의 미세 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연구는 다른 해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퇴적물에서 MP의 공간적, 수직적 분포와 구성을 조사하였다. 지표 퇴적물과 코어 퇴적물에서 MP의 풍도는 건조 중량 50g당 각각 20에서 325개, 14개에서 483개 입자 범위였다.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이 가장 지배적인 미세 플라스틱이었으며 크기는 0.3mm 이하였고 형태는 대부분 파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섬유가 많았다. 퇴적물 속의 MP 풍도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한 MP의 표면 형태는 갯벌의 MP가 기계적 및 산화적으로 매우 풍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갯벌의 MP 분포에 대한 유효한 기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점 소개 및 미세 플라스틱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서해안의 7가지 큰 갯벌에 대해서 이제 샘플 사이트를 지정하였는데 이제 A부터 G까지 A는 경기만, B는 아산만, C는 천수만, D는 금강하구, E는 곰소만, F는 한평만, G는 영산 강하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섬유, 필름, 파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크기는 0.1에서 0.3mm. 위치가 여기요? 네, 네. 0.3에서 0.6mm, 0.6에서 1.0mm, 1.0에서 5mm로 분류하였는데 그 크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25 마이크로미터에서 2420 마이크로미터까지 관측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표층 퇴적물 시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층 퇴적물 시료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갯벌의 모든 퇴적물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는데 평균 109개 퍼 50g이었습니다. 그리고 탑3 정점 같은 경우는 금강하고 곰소만, 아산만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탑4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테레프랄테이트 네, 였습니다. 이제 해저 표층 퇴적물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90%는 이제 1mm 미만이었으며 100 마이크로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 같은 경우는 파편, 섬유, 필름 순으로 많았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2차적으로 생성이 되는 경우였고 섬유는 하수 배출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보고되고 있고요. 필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포장과 멀칭에서 기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수만에서 PS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광범위한 해조류 및 불양식장이 있었으며 EPS 부표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이제 CS 그러니까 천수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스 석화 베이만부의 망그로브 MP 풍도는 본 연구와 유사했는데 이제 이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수치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원래 PPT를 크게 띄우는 걸로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 네?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띄워놓은 거라서 네,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갯벌 퇴적물에서 기록된 MP의 풍도는 이전에 보고된 모래 해변의 MP와 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더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늘색으로 칠해진 박스에 이제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은 타이덜 플레이트 그러니까 갯벌에서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육지에서 온 미세 플라스틱이 부유 퇴적물처럼 갯벌에 쌓이기 때문으로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퇴적물의 MP 오염도가 다른 나라 지역보다 높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서해안의 다양한 플라스틱 공급원과 폐수 처리 시스템의 낮은 제거 효율 때문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의 가정용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라는 이제 논문 결과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을 더 읽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강에 운반되어 하구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부유입자 응집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은 부유입자와 응집하여 무게가 증가하여 침전이 될 수 있고, 이제 어업 활동은 그물이나 밧줄과 같은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하구와 곰소만의 이제 수치를 보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퇴적물의 MP가 하구역과 어업 활동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제 연안 지역의 MP는 주로 국내 산업 및 어업 활동에서 유래하며 담수 해양 및 육상 공급원에서 유입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제 퇴적물의 특성과 미세 플라스틱의 상관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이제 유기물 함량과 진흙 함량도 이제 MP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제 그 설명으로는 낮은 파동 에너지를 생성하고 물질 포집 효율이 높은 세립질 퇴적물은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축적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흙이 많고 에너지가 낮은 하구, 피오르드, 라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이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은 미생물 군집과 생물막 형성을 촉진하는 소수성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유기 함량은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포획할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제 따라서 동일한 건조 중량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의 풍도는 진흙 및 유기물 함량과 같은 퇴적물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어 샘플 시료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어 샘플 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하고 경기만 한평만 이 세 사이트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세 코어 퇴적물 모두 MP의 수직 분포는 깊이가 증감에 따라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의 증가가 원인으로 네, 생각되고요. 이제 가장 높은 미세 플라스틱의 풍도는 모든 퇴적물 코어 표면층 하부 깊이 5에서 10cm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간 박스 치인 곳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물의 퇴적물 교란, 재부유와 조류에 의한 이동, 환경 정책의 효과, 이 세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이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부터 70년 사이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소폭 증가하다가 80년대 이후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1990년대 이제 금강하구에서 이렇게 일시적인 감소가 있는데 이는 금강하구댐 건설 완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로 미루어보아 이제 주변 토지 이용 및 활동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 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깊이에서 이제 파편이 가장 큰 비율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표층에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파편이 많았고 이는 자외선 복사 에너지에 의한 광분해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PMMA라는 이제 어, 그- 저희가 이제 뭐 그린하우스, 그러니까 뭐 뭐라 해야 되지?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 같은 이제 겨울 농사 때 사용하는 재질인데, 이제 이는 이제 겨울 농사에 사용되는 광선택 필름으로써 이제 여기 이 수치를 보시면은 HP 지역에서만 다량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이제 발견되지 않는 정점들은 이제 어 6월, 7월 이쯤에 이제 샘플링을 하고, 이제 HP는 1월에 샘플링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절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게 네, 주사현미경으로 이제 이 형상들을 본 건데, 이제 A는 이제 필름이고 BAC랑 PP 파편, D는 PS 파편, EF는 페트 섬유인데, 이제 A 같은 경우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약간의 균열과 홈이 있었지만 다른 타입에 비해 매끄러운 표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BC 같은 경우는 단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은 불규칙하고 비교적 두껍고 단단한 표면을 나타내고요. D 같은 경우는 PS 중합체 미세 플라스틱은 표면의 파편화로 인해 파손되기보다는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E랑 F는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꼬이거나 뭉친 형태가 관찰되었고 표면에 균열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태학적 특징은 갯벌 퇴적물의 미세 플라스틱이 지속적인 환경 노출과 관련된 기계적 산화적 풍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추가 자료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이제 다른 논문과 좀 비교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제 이 연도는 이제 샘플링 연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서해 표층, 남해 표층, 동해 표층, 그리고 덤핑 정점의 이제 수치들을 보시면, 이제 저희 본 연구 수치와 비교했을 때 이제 어 이제 표층 같은 경우는 좀 동해를 제외하고는 이제 적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덤핑 사이트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덤핑 정점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던 곳이라서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참고 논문은 이제 저희 서해 7개 정점이랑 이제 수치가 비슷한데, 이제 같은 베이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수치가 나왔던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 이제 4개의 참고 보고서는 이제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했던 거에 대한 수치인데, 이제 이 수치가 이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샘플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참고했던 논문의 이제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네, 요약을 잘 해주셔서 네, 잘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기타 여기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최대 짧게 발표를 끝났다. 논문 자체를 한번 아까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어서 섹션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섹션 구분을 하셨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어 하도 이분들이 천투할 때는 베이스라인을 안 하고 그냥 오리지널 리서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분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리뷰어가 보고 이 정도면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내지 해가지고 아마 이제 없앴을 걸로 그냥 짐작되는데, 왜냐하면 네. 내용 흐름이 이제 서론 방법 결과 토의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토의하고 아니, 결과하고 토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베이스라인이라서 내용이 짧고 간단해서 후기님이 좀 이제 짧게 끝났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건 네, 전혀 문제될 건 없고 아주 준비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좀 유명하신 해양 관련 학자분들이 여러 기관이 했는데, 실제 조사는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A, B니까. 해양대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1번이 해양대학이고, 우리 박재현 씨는 해양대학이랑 키오스트에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학생 아닌 거죠. 여러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요. 내용 중에 아까 그 네. PPT 돌아가면 그냥 이건 사소한 오류인 것 같은데, PPT에서 그 플라스틱 재질 부분을 아니, 형태 부분을 프래그먼트 필름 파이버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여기서도 재밌는 게 5대1 이상이면 파이브를 했다라는 것도 재밌었고요. 근데 뒤에 본문 설명 중에 보면 조금 제가 이거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는데 다시 나오는데 봅시다. 혹시 그건가요? 네네네. 여기 보면 화면을 좀 크게 해보시나요? 첫 번째 필름이 플라스틱 입자가 분해되면서 2차적으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아마 파편일 건데 아, 네. 그런데 파편도 사실은 지금 입자가 분해돼서 파편이 생성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본문을 다시 그냥 확인해야 돼요. 세컨더리라는 뜻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저기 그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는데 그 덤핑 사이트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덤핑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라기보다는 산업 예전에 이제 육지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분뇨, 축산 분뇨, 네. 그다음에 뭐 식품 이렇게 가공한 폐기물 이런 것들을 버린 곳이거든요. 대개는. 음, 아니, 저기 그러니까 우리 산업필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는 아니에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뭐 식품이나 하여튼 분뇨나 막 이런 하수 슬러지도 있거든요. 이거 음, 네. 하수 슬러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덤핑이라고 해서 쓰레기 버린 건 아닙니다. 특정하게 이렇게 그 뭐지 해양 투기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구분이 됐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양 쓰레기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특히 뭐 25mm 이상 이런 것들을 해양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리고 과거에 저 동해에다가 버렸던 거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라고 해가지고 하수 슬러지 그러니까 하수의 처리장에서 한번 걸르고 나서 최종적인 찌꺼기를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예, 런던 덤핑에 위배되는 행위였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규제를 안 하고 오랫동안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투기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다시 조사를 해보면 그게 이제 미세플라스틱 사이즈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미세플라스틱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해양 쓰레기와 폐기물의 해양태기는 서로 다른 거다. 범위가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버린 것 안에도 인공의 어떤 섬유형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그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고 그게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른 기준이 지금 점점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폐기물의 해양 투기와 해양 쓰레기의 구분이 지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서 온 저 박사 연구 저것이 아마 예전에 과거에 그 무슨 병 지역인가요, 거기가? 동해병 동해 병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폐기물 투기를 허용했던 그 지역 주변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갖다 버린 게 다시 이제 폐적물과 물속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녹지 않고 다시 이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죠. 동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었어요. 네, 동해 저 근처에서 샘플을 한 거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폐기물 해양 투기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약간 뭐랄까 선진국 중에 마지막까지 우리나라가 버려가지고 되게 국제적인 NGO들이 한국 정부를 많이 이렇게 공격하고 압박해가지고 2000 한 몇 년쯤이지? 10년 넘어서 2010년대쯤에 이제 거의 전면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버리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간장 만들고 남은 대두박, 그 다음에 뭐지 단무지 만들고 남은 뭐 하여튼 굉장히 이게 염분이 높고 해가지고 수산물 뭐 가공 무슨 하여튼 또
아주 몇 중요한 가지 제한적인 항목은 여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한국이 전면적으로 금지한 줄 아는데 이 몇 개 항목은 버리고 있고 그 런던 덤핑 협약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허용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네거티브하게 모든 걸 다 안 돼라고 해놓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버릴 수 있어. 라고 유기물이죠. 했는 그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제가 이 이야기 들은 지 벌써 5, 6년 돼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까지도 버리고는 있었다. 그건 유기물이니까 그렇죠. 이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폴리머 성분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네. 폴리머는 절대 못 버리죠, 사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폴리머를 포함한 인조 피혁, 인조 가죽 가공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랑 다 네, 이미 이게 네. 미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논문을 읽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인용하는 논문들을 찾아서 확인하는 버릇이 필요해요. 그 석사 때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여기에 논문은 짧지만 여기 인용된 논문을 보면 수십 개가 이제 지금 논문이 100개 되나?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논문들을 읽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발견한 사실을 갖다가 내 문장의 한 줄에다 쓰는 거예요. 한 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논문들을 참고문헌을 읽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논문을 읽을 때 이 참고문헌 이외에도 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추가 자료를 얹어가지고 그 세미나를 해주면 굉장히 내용이 풍성해지고 세미나가 이제 세미나와 다워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보면은 셈 자료, 그 전자현미경 자료를 가지고 뭔가 해석하려고 했던 게 좀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밧줄류가 아니 스티로폼이 C잖아요? C가 아닌가? 스티로폼 아닌가? 긴 막대기 형태로 된 거. 알파벳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PP 파편이네요. 저기. 아 스티로폼이 아니라 이게 PP 파편인데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되게 특이했고 그 다음에 섬유형도 보면은 E하고 F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E가 뭐였더라? E가 파이버고 폴리프로필렌 파이버고 F가 페트 파이버네요. 네. 조금 다른 점이네요. E하고 F는. 근데 아무튼 모양이 가까이 전자현미경 확대해 보니까 저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E는 좀 꼬인 게 보이는데 저런 거는 전자현미경상에 꼬이는 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꼬인 거가 다르겠죠. 전자현미경 표면을 보는 거죠? 네, 표면만. 표면의 굴곡, 형태 이런 걸 좀. 자, 저는 여기까지. 한 가지만. 아, 본문에 보면 0.1, 0.3 이런 식으로 크기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은 지가 좀 돼서 있는. 뒤에 보면 크기 분류는 그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0.2 그냥 25 마이크로부터 2000 마이크로까지 네, 디텍트가 돼서 사실 우리 흔히 하는 20 마이크로부터 이렇게 봤다 이렇게 표기돼야 맞을 것 같아요. 본문 내용이 많이 헷갈렸어요. 제일 깨끗한 깃발이요. 그러네 그렇게 생각. 지금 깨끗한 바다 깨끗한 갯벌은 어디냐면 구역을 지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거예요. 한평이 있죠. 한평이 제일 깨끗합니다. 아, 이 한평은 사실 다른 그 어소운 씨 논문이 해수도 많이 썼는데 한평이 해수에서도 굉장히 낮아요. 한평이 산업화나 도시화가 가장 덜 돼서 네. 깨끗하다고 이거를 그 루럴 에리아라고 해서 시골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는 뭐 인더스트리얼 공업 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어소운 씨도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도 한평이 낮고 여기서 한평이 낮아서 한평은 깨끗하다. 이렇게 거의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평 깨끗한 데 아니에요?
하죠. 네. 그리고 그 서플리멘터리 아침에 봤는데 여기 맨 뒤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것 한번 보면 좋을 것 와, 이렇게 잘 보이나 싶네요. 같아요. 500 마이크론 너무 크니까 큰 건데요. 0.5mm 0.5mm. 뭐 이왕 튕김에 스플리멘터리 제일 위에 올라가가지고 되게 스플리멘터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라인으로 분량을 줄이면서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서 뺐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자료들은 스플리멘터리에 얼마든지 많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지면을 차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어쨌든 활용하기 좋은 게 스플리멘터리다라고 보면 되고 내려가 볼까요? 어떤 걸로 구성했는지. 그러니까 위경도하고 모드 컨텐츠와 로스 이그니션 정도까지 아예 숫자로 딱 주는 거죠. 지도에 표시했던 걸.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이전 연구에서 나왔던 이전점이 정확하게 여기다라는 걸 지도에 다시 찍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비에 대한 거. 준비 재원 네. 있었고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라서 이걸 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기기가 어느 기기냐에 따라서 이것도 민감한지 우리가 안 한지. 본문에서는 그 뭐지 차트로만 볼 수 있는 걸 네. 아예 이제 로데이터 자체를 숫자로 줬죠. 네. 이것도 이제 본문에 수산업이나 항만하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거 데이터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근거 자료로서 제공을 피싱 해주고. 폴트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림. 로데이터들이죠. 네. 종류별로. 그다음에 이건 기존 연구들하고 비교를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 이거보다 더 많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는 지면 제약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딱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자기가 이제 연구할 때 참고했다든지 찾았다든지 하는 걸 많이 여기 넣어둘 수 있는 거죠. 코어 샘플 네, 관련해서 깊이별 뎁스별로. 이게 서플리멘터리의 6번째 거예요. 막 물도 섞여 있고 비취도 있고 뭐 이러죠. 네, 맞아요. 이게 조금 이건 좀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플리멘터리니까 약간 본문보다는 공을 덜 들여가지고 뭐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네, 비슷한 다양한 세디멘트만 참고자료.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이게 깊이별로 재질을 다 나눠서 네. 측정했던 거죠. 이건 이제 FDIR 찍을 거고. 네. 이거 이거 지난번 논문에서도 우리가 동위원 연대 측정을 저걸로 했다라는 네, 게 PB 있는데. 특템. 네, 근데 여기서 LS랑 HP는 이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와서 연도 측정한 데에서 제외했다고 네,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베이스 라인으로 하기에는 양도 많고 잘 돼 있는 걸로 봐서 원래 베이스 라인을 넣지는 않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넣고 베이스 라인을 처음부터 넣었을 것 같지는 않네요.